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쓰는 물은 과연 어떻게 처리될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 좀 궁금하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상수, 하수, 오수, 우수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 상수는 뭐 급수라고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수돗물 생각하시면 돼요. 수돗물.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자체마다 관리를 하고 이 정수장에서 정수가 돼서 쭉 도로에 나 있는 그 상수, 시 상수도 배관을 타고 쭉 오다가, 그쵸? 도로가 있으면 쭉 타고 오다가 이제 또 우리 건물로 이렇게 수도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제 대지 내 계량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수돗물을 그냥 쓰는 거죠. 이 하수는 그럼 뭐겠습니까? 주택이라면 싱크대물, 아니면 화장실에 세면대, 샤워실, 샤워부스, 뭐 욕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나마 덜 들어온 거, 세탁한 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오수는 뭐겠습니까? 오수는 당연히 이제 변기물이죠. 분뇨를 처리한 물이 되겠습니다. 뭐 대변기든 소변기든. 그리고 우수는 말 그대로 이제 빗물이에요. 빗물. 우리 비 오면은 건물에 이제 이 대진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지붕으로 떨어지거나 뭐 발코니로 떨어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빗물이 이제 내려가는 거, 그리고 대지 주변에 내 땅 주변으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처리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상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이 하수, 오수, 우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반시설의 유무예요. 이 기반시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오수나 하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종말처리장이에요. 종말처리장. 그리고 이제 종말처리장으로 이 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관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도로에 이렇게 하수 관로들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없는 지역이라 함은 우리가 저 뭐 시골에다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땅을 샀어요. 근데 좀 깊숙한 데다 사가지고 이런 게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상수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수도 안 들어오면은 관정,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제 상수도 써야 되고, 이제 이런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먼저 이제 기반 시설이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반 시설 U 있을 때예요. 요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합류식 그리고 분류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합류식은 좀 구형이라고 보면 돼요. 분류식은 좀 신형. 그래서 합류식은 서울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분류식은 이제 신도시, 서울 외에 이제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신도시. 그래서 이 합류식과 분류식의 차이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수관과 하수관, 요게 이제 하나로 되냐 아니면 분류가 되냐, 두 라인이 따로 지나가냐 하나로 해서 지나가냐, 요거예요. 자, 먼저 이 합류식의 경우에는요, 가장 큰 차이가 정화조가 필요해요. 정화조. 그래서 서울에 짓는 웬만한 모든 건물에는 이 정화조가 항상 들어가요. 근데 이 분류식 있죠, 우수와 하수가 따로 가는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합류식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변기를 쓰죠. 변기물들이 다 건물 하부로 내려와서 보통은 이제 지하에 있는 정화조로 다 들어갑니다. 정화조에 들어가서 이런 그 분뇨, 건더기들은 아래 다 침전이 돼서 쌓이고 어느 정도 걸러지고 깨끗한 물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하수들 있죠. 하수들. 뭐 세면대라든지 아니면 그 설거지한 싱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수 관로로 들어가고요. 또 이제 건물에서 생기는 이 우수 있죠. 우수까지 같은 하나의 관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로가 이제 그 하수 처리 시설로 가는 거죠. 처리 시설. 그 대신 이제 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퍼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분뇨들을 처리하는 차들이 이제 가끔씩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런 차들을 불러가지고 이 정화조의 건더기들을 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없다 그랬죠?
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그 덩어리가 있는 분뇨가 직바로 이 하수 관로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하수, 아까 세면대물이나 싱크 물들 그런 것도 합쳐져 가지고 그냥 하수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 관로로. 근데 얘는 분류식이라 우수하고 아까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우수는 또 다른 우수 관로로 들어갑니다. 관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이 우수는 어떻게 처리되냐? 우수는 깨끗하잖아요. 뭐 더러워질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바로 요 우수 관로를 통해서 이제 하천 등이라고 할게요. 깨끗하니까 요로 이제 바로 유입을 시켜서 뭐 강 따라 흘러가라, 천 따라 흘러가라,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 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들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제 하천이나 뭐 강으로 또 여기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연이 정수를 시키도록 그렇게끔 하고, 또 나중에 그 자연에 있는 물을 또 끌어다가 정수해서 또 우리가 상수로 쓰고, 요게 요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쭉 사이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반시설 없을 때, 이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 저 시골에다가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다, 외진 곳에다가 짓는다,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우수 같은 경우, 우수는 그냥 내 대지에서 나오는 우수 쫙 모아다가 얘는 그냥 주변에 이제 하천에 방류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수들 있죠. 그리고 오수들, 하수하고 오수, 요런 거는 이제 내 또 땅 안에 정화조 또는 오수 처리 시설, 요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그 용량이 작아도 되면은 정화조고, 정말 용량이 많으면은 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얘네들을 이제 정화시킨 다음에 얘를 보낼 데가 없잖아요. 관로가 없으니까 어디 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데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얘네는 최대한도로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로 잘 정화를 해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또랑 뭐 하천 같은 데다가 이제 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연에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하수나 오수, 그리고 또 우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좀 러프하게 큰 틀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기반시설의 유무에 따라 나뉘겠고, 그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도 또 이 관이 합류식 관이냐 아니면 분류식 관이냐, 그 합류식과 분류식의 기준은 이제 우수와 하수관이 나눠져 있느냐 같이 가느냐, 그거에 따라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정화조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분류식, 얘는 이제 신도시들, 그래서 우수와 하수가 분리가 되고, 정화조는 필요가 없다, 그냥 분뇨가 전체다, 그 하수 관로를 통해서 쭉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큐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수, 하수, 오수, 우수 등 이제 물들이 건물로 들어오고 또 나가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이 건물 내부의 전반적인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 건물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 건물 기억나시죠? 제가 이 영상 시리즈로 공사 과정 한 20개의 영상에 거쳐서 쭉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번씩 보시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 건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런 여러가지 설비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건물은 사람의 몸, 그러니까 인체와 굉장히 비슷하다. 정말 신기하게도 되게 비슷해요. 일단 보실게요. 구조체 있죠?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체. 예를 들어 RC 구조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사람의 몸에서 뼈와 근육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체 RC 구조 하면은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철근은 뼈, 사람의 몸에서 이제 뼈이고,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구조체가 완성이 되면 그 겉을 싹 외장 마감재로 두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피부 또는 뭐 옷, 입고 있는 옷, 뭐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를 지나다니는 전기 및 통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전기들이 사용되는 뭐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열 이런 전선 코드들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이제 여러 기계 장치들 다 이런 것들 전기로 다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몸속에 있는 신경, 그쵸? 쫙쫙 온몸 여기저기로 다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스가 지나가면 이런 거는 이제 핏줄, 혈관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배관, 설비 배관이나 이제 소방 배관들, 소방 시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라고 보면 되겠죠. 각종 장기들, 그쵸? 급수, 예를 들어서 건물로 물이 공급되는 거,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시는 거고, 그리고 급수가 돼서 건물 내부에서 쓰이다가 이제 뭐 하수나 옷으로 배출이 되죠. 그럼 우리 사람도 뭐 음식이나 물을 먹으면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사람이 숨을 쉬는 거 건물에도 필요합니다. 환기 시설, 그쵸? 이런 거 공조 설비라고도 하는데 공조, 그리고 또 창문 열어서 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런 급기와 배기들, 그리고 사람도 숨만 쉽니까? 또 막 방귀도 끼죠. 방귀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배기가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냉난방 설비 이런 것들은 사람도 이제 뭐 열이 나면은 뭐 땀을 배출하면서 열을 식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열을 올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요 사람의 인체와 요 건물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간략한 도면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삼성동 건물의 이제 1층 평면도예요. 이렇게 우리 대지가 있고 3면이 도로였습니다. 그쵸? 가장 넓은 게 여기 6m 도로에 양쪽에 이제 4m 도로, 3m 도로가 있어가지고 땅도 이제 가각 정리에다가 이렇게 셋백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잘려져가지고 요렇게 지금 노란 테두리, 노란 이점세선이 저희 대지의 딱 형태예요. 그 안에 1m를 띄고 쭉 이렇게 건물이 들어 앉았죠. 그래서 먼저 전기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도로에, 메인 도로에 이렇게 땅 밑으로, 그러니까 도로 밑으로 메인 전기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설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이 도로 밑으로 지나가고요. 대신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동네처럼 땅 밑으로 이렇게 전선이나 통신선이 지나갈 때가 있고 아니면은 전봇대를 이용해서 공중으로 다니는 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삼성동에 있는 그 건물이죠. 이게 6m 메인 도로예요. 이 동네를 보시면은 깨끗하죠. 뭐 위로 전봇대나 전봇대 사이사이로 지나다니는 전선 같은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뒤쪽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옆쪽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동네가 이제 전기선이 요 지하로 땅으로 이제 매설이 돼 있는 동네라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요 동네를 한번 봐볼까요? 이 동네는 이제 전봇대들이 이렇게 다 보이죠. 전봇대들이 있고 위에 전선들 막 지나다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전봇대의 가장 높은 데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죠. 이것도 보면은 전봇대 상부에서 쭉 건물 외벽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요 작은 전봇대들 있죠. 보시면 이런 큰 전봇대 옆에 이렇게 작은 전봇대들 요런 것들, 그래서 요 낮은 데로 다니는 선들 있죠. 이런 것들, 요런 거는 이제 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KT, U+, 뭐 SK 이런 통신 전봇대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도 보시면은 쭉 이렇게 지붕으로 막 올려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지붕으로 해서 쭉 날아가잖아요. 꼭대기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통신선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전기들이 그 발전소에서 전기들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고압선 타고 오잖아요. 그런 거는 막 22만 볼트 막 그 이상 몇십만 볼트씩 막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변전소로 지역들마다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다운되고 해서 이렇게 동네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봇대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도로 하부로 밑으로 들어온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동네는 이 땅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선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 세 개 맨홀 중에
요 가운데 요 빨간 게 이제 전기 매놀이거든요. 요게 우리 딱 대지 경계 안쪽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매놀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위치가 한 여기 정도 돼요. 여기. 그래서 이 도로 밑으로 해서 요렇게 우리 땅으로 요 매놀로 들어오는 거죠. 메인 전기가. 그러면 요게 또 어떻게 되냐. 요게 땅 밑으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와서 요 코어 벽체. 요 코어가 있으면 요 코어 벽체로 요렇게 들어와요. 그럼 요 벽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 전기 계량기들 있죠. 여러분들도 집에 뭐 1층이나 이런데 벽면에 보면은 각 호실별로 계량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는 뭐 현관 옆에 각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건물도 여기로 오면은 요 벽면에 계량기가 층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배가 돼서 각 계량기를 통해서 또 이 벽을 타고 이 코어의 벽 속으로 위쪽으로 쭉쭉 이동하는 거예요. 층별로. 그래서 각 층별로 분전함으로 들어가서 분전함에서 이제 전선이 뭐 필요한 대로 쭉쭉 각 층에 나눠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각 층의 슬래브 속을 타고 다니는 거죠. 우리 철근 배관할 때 그 공배관들, 플라스틱 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슬래브 밑으로 된 거라서 이게 각 층의 전등이나 이런 데로 연결될 수도 있고, 전열 장치들 있죠. 우리 콘센트들 막 벽체에 콘센트들 막 묻혀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이어지는 거고, 또 에어컨이 있다면 그 에어컨의 전기 장치들, 그런 것들 다 이어지는 거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코어 벽체를 타고 이동하지만, 규모가 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PD처럼 이따 설명드릴 테지만, 요 PD처럼 이렇게 수직 이동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엔 EPS,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엔 TPS, 이렇게 딱딱 실들이, 이렇게 덕트들이 다 나눠져 가지고 요 공간을 타고 위아래로 다니죠. 근데 규모가 작을 때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실로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때는 이제 요런 코어 벽체 속으로 해서 슉슉 다닌다.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지금 통신 매놀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 통신 매놀 위치가 여기 정도 됐고요. 또 통신관이 도로 하부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통신 매놀로 이렇게 따오는 거죠. 따와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옆으로 해서 벽체에 보면은 또 메인 통신 그 단자함 있죠. 단자함이 또 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철문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또 각 층으로 다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각 층으로 올라와서 또 그 인터넷 선들 요새 여기저기 군데군데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해서 쓰려면. 그래서 쭉쭉 뭐 어디 벽체라든지 어디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로 쭉쭉 퍼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슬래브, 각 층 바닥 슬래브 그 사이사이로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인 관들 있잖아요. 이런 메인 관들도 뭐 시 또는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다니시다 보면은 도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통신 매놀, 뭐 전기 매놀, 한전이라고 써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열어가지고 중간중간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여기 매놀 동그란 게 하나가 더 보이죠? 타원형. 요게 바로 이제 수도 매놀이에요. 상수도죠. 그러니까 급수되는 거,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상수관이 이렇게 땅 밑으로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요 도로 쪽으로도 안쪽에들도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수도를 여기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요 매놀 안에 보면은 이제 계량기가 있죠. 수도 계량기. 그래서 이 수도 메인 계량기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 보시면 PD 있죠? 요 PD가 이제 파이프 덕트, 뭐 PS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파이프 배관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니까 여기로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제 수직 이동을 하는 거죠. 요 안에서.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화장실로도 뿌려지고 3층으로 올라가서 3층 화장실로 뿌려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층마다 이제 계량기가 또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층마다 얼마나 썼는지를 따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요금을 정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제 그 전기도 이렇게 계량기들이 다 나뉘어져 있었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요 안에서 층별로 계량기들이 달려서 나눠져서
각 층으로 이렇게 뿌려진다. 화장실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대부분이 음식점이 들어갈 건물이었는데, 그러면 음식점이면 어딘가는 주방도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방이 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수도를 땡겨 오는 거죠. 그래서 쓰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높지가 않아요. 4층이 다였어요. 4층. 그래서 4층 정도는 이렇게 직수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관에서 들어오는 그 수도의 압으로도 위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규모가 더 크거나 아니면 층수가 더 높다, 뭐 한 6층 이상씩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직수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에 물탱크가 따로 필요합니다. 물탱크. 제가 좀 큰 건물들 지하 기계실 보여드렸었죠. 펌프실. 그런데 보면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그게 소화용수로도 쓰고 또 급수 물탱크도 따로 있어가지고 급수용으로 쓰고, 그럴 땐 이렇게 물탱크로 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펌프를 통해서 각 층으로 이걸 뿜어져 올리는 거죠. 압을 줘가지고. 그렇지만 이 건물은 규모가 작아서 직수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많지도 않고 물 쓸 양도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했던 거죠. 지하에 공간도 안 차지하고 또 이런 기계 장비들은 금액이 비싸잖아요. 설치비가.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4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건물이라서 소방시설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만약에 소방시설 해당 사항이 된다, 그리고 또 6층 이상이라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또 지하에 물탱크가 또 있어야 돼요. 소방용 물탱크. 그래가지고 또 이 물탱크에도 또 물이 공급이 돼서 받아져 있다가 비상시에 소방용 펌프를 통해서 위아래로 쭉쭉 뿜어져 올라가가지고 이제 각 층에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이 배출이 돼야 되겠죠. 소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 건물은.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점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도시가스도 있겠죠. 요 사진 보시면 요런 것도 많이 보셨죠. 건물 벽면에서 이렇게 메인 가스관이 올라와가지고 벽면 타고 이렇게 각층 또 계량기 거쳐가지고 벽 타고 또 각층 쭉쭉 올라가가지고 뿌려지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요거 보고 다 이제 검침을 하잖아요.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전기, 수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냐면 그 벽면이 지금 이 도면에서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도시가스 배관이 또 여기로 다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쭉쭉 이렇게 도로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스는 외부로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배관들이 내부로 묻히거나 슬래브에 묻히면은 안 돼요. 얘는 나중에 잘못되면 빨리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가스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슬래브나 이런 데 묻혀 있으면은 걔네 유지 보수할 방법이 없겠죠? 어디서 가스는 또 계속 흘러나와 난리 나겠죠? 그래서 얘네는 외부로 노출돼 있어서 요렇게 막 각층으로 올라갈 때 벽면 타고 올라가서 수직 이동해서 벽 뚫고 들어가서 각층에서 쓰인다. 여러분들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데 살고 계시면은 마찬가지로 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 요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는 게 이제 오수 매놀하고 이제 우수 매놀이에요. 오수 바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우수 바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왔죠. 지금 두 매놀의 위치가 각각 여기하고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수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급수가 쭉 각층마다 돼가지고 뭐 그게 화장실 세면대로도 가고 변기로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방이 있다면 주방으로 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수하고 오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층에서 일단 하수 같은 경우에는요, 요 PD를 따라서 쭉쭉 이제 1층 슬라브 밑에, 그러니까 요 지하 천정인 거죠. 레벨까지 쭉 내려와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오수 바지로 꽂힙니다. 오수 바지. 그리고 오수 있죠, 변기물. 쉽게 얘기하면 가장 더러운 물. 그거는 마찬가지로 PD로 타고 가장 넓은 파이 100짜리 관을 타고 와가지고 이제 요 정화조,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에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이 정화조 내부에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침전조, 무슨 조 해가지고 단계별로 거쳐가지고 이제 그나마 정화된 깨끗한 물이 요 끝으로 이제 나오면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오수바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하 1층에 보면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밑에는 이제 피트층이라고 있어요. 화장실 하부의 배관들을 관리해주기 위한 피트층.
그 피트층의 또 바닥에 보면 이렇게 구석에 집수정이 있거든요. 집수정. 요거는 이제 우리 지하에 맨 밑에 이렇게 지하층이 있고 여기 기초가 있잖아요. 요게 1층 GL 레벨이면 건물이 지상으로 이렇게 있고 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하 하부에 기초가 있는데 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가 있겠죠. 요런 방수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또 만들어 볼 건데, 어쨌든 간에 요런 침투수가 들어오면 요런 배수판을 타거나 바닥 배수판을 타가지고 요렇게 한 곳으로 집수정으로 모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물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배수판을 쭉 깔아가지고 계란판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여기로 이제 집수정으로 물이 모이면 얘네들도 또 배출해줘야 돼요. 얘네 물 고이면은 지하 물바다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센서 감지하에 물이 찼다 그러면은 밖으로 내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수정에서 또 남아가지고 요게 또 오수바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로 또 C 메인 관이 지나가잖아요. 요거를 이제 서울에서는 함유식이라고 했죠. 제가 함유식, 우수와 이제 요 하수와 오수를 다 하수라고 통틀어서 요 하수관이 우수와 합쳐져 가지고 요 함유식 배관으로 해서 이제 그 종말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오수바지에서 쭉 이렇게 꽂히는 거고, 함유식 관으로 나중에 이 우수 처리된 것도 쭉 와서 이제 꽂히게 될 거예요. 같이. 그렇지만 얘네는 이렇게 따로 꽂아줘야 돼요. 이 오수바지에 우수까지 다 합쳐지면 안 되고, 우수는 따로 들어오고 모아서, 이 오수는, 그러니까 하수는 하수대로 따로 모아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또 웃긴 건 여기 지금 오수 매놀 있잖아요. 요 오수 매놀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볼 때 지금 정화조에서 들어오는 관이 하나가 있었죠. 정화조에서 물이 정화돼 가지고 들어오는 관이 있었고, 지금 하수하고 이렇게 집수정에 있는 물이 또 따로 이렇게 막 들어왔잖아요. 따로. 그쵸? 요것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요런 하수가 지금 이 정화조로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밑에 정화조로 하수가 같이 들어가면은 요 하수 관을 타고 이런 더러운 냄새, 안 좋은 악취들이 거꾸로 역류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정화조도 이런 환기관이 있어가지고 최상층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환기를 또 해줘야 돼요. 이 정화조의 내부에서 가스가 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물론 배출은 시켜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하수관이 정화조로 같이 묶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화조의 처리 용량도 늘어날 뿐더러 하수까지 섞여가지고, 하수는 그냥 배출시켜도 되는데, 그리고 또 괜히 이 관 때문에 냄새가 역류해서 각 층들이 난리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정화조 로 들어오는 오수배관, 쉽게 얘기하면 똥배관은 역류가 안 돼요. 왜일까요? 변기에 항상 이렇게 물이 차 있죠. 그러니까 역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이 하수 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면기나 요런 바닥 드레인에 봉수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양이 작아요. 물의 양이. 그래서 물을 며칠 안 쓰면 이런 게 다 마를 수도 있고, 그러면 침투해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라서 아무튼 합쳐지면 안 되고, 요 오수 매놀로 들어와야 된다. 오수 매놀로 딱 들어와도 이제 여기에 또 봉수 처리가 돼 있어요. 요 하수 쪽에는. 그래가지고 또 이쪽으로 냄새가 올라가는 걸, 역류되는 걸 방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수정 쪽으로도 냄새 역류를 방지할 수 있게끔 처리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오수는 정화조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아까 요 빗물, 우수 같은 경우에도 건물 위에 지붕으로 비가 막 온다. 그러면 요 뒤에 이렇게 드레인이나 소놈통으로 해가지고 빗물 쭉쭉 내려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요 대지 내에 있는 요런 우수 바지들을 쭉 통해서 요렇게 메인 우수 바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로 떨어진 빗물이나 대지 주변으로 떨어진 빗물들이 다 여기로 모이게 되고, 그곳이 이제 C 메인 합류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희 건물은 이렇게 홈통이 밖에 노출이 되는 게 싫어서 요 내부로 마감재 사이로 이제 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재 안쪽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를 했죠.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가 좀 어렵겠죠. 그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마감재를 뜯어야 된다는 저게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쉽게 뭐 망가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기, 급배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상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각 층별로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서 기계식 환기가 되게끔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건물은 당연히 500제곱미터도 안 되고
이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지하 환기는 해줘야 되겠죠. 어딘가. 지하는 다 막혀 있잖아요. 지상은 우리가 창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시킬 수가 있지만 지하는 안 그러면 이제 습기고 뭐고 해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DA가 있죠. 요 DA를 통해서 지하에 보면은 전열 교환기가 이렇게 한쪽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각 실에서 배관을 이렇게 끌어와서 요 DA도 보면은 반은 급기고 반은 배기예요. 그래서 급기 쪽에서 끌어가서 안으로 불어 넣어주고 또 여기에서 배기 한 거는 밖으로 나와서 요 배기 쪽 DA를 통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그릴을 설치해가지고 뿜어주는 거죠. 물론 급기와 배기의 그릴은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가까우면 더러운 공기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식 환기도 해준다.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가끔씩 시원한 바람 슉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다 공조 설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큰 건물들은 이 공조 설비가 들어가는 층이 따로 있어야 될 정도로 이게 규모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냉난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근린생활시설에는 천정에다가 천정형 냉난방기를 달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외기가 같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 제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각 층에 에어컨이 있고 이런 배관들이 이런 파이프 덕트를 타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옥탑 지붕 위로 올렸어요. 어떤 건물들은 층별로 뭐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에 실외기를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물 뒤편에 매달아 놓기도 하는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제 지저분하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다 노출돼서 보기에 흉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 곳으로 이 에어컨 배관들을 모아가지고 건물 꼭대기로 올려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다 몰아놓은 거죠. 지금 요 계단이 이렇게 계단실이 있으면 지붕의 가장 상부 이 계단실의 슬래브 위쪽에다가 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도로에서 지나다닐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높이 있으니까 벽들도 막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또 냉난방 시설들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웬만한 요 한 건물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최대한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파악하신다면 다니시다가 아 얘는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요런 것들은 아실 수 있을 거고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뭐 아파트든 뭐 빌라든 단독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다 비슷해요. 조금 이제 내부에서 디테일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지내시면은 좀 재밌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